좋아요, 구독! 네, 세계 증시가 미국의 CPI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국내 증시 장 초반 대비 낙폭을 축소해 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락세가 두드러진 모습인데요.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CPI 충격에 빠진 국내 증시 대응 전략 마련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오늘 장 초반에 2,400포인트 밑으로 네, 예. 시작을 하면서 지금 반등세 나오긴 했지만 1.4% 코스피 하락세, 코스닥은 1.6%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고 지난밤에 발표된 이 CPI 지수와 함께 미국 증시의 핵심 흐름 살펴봐 주시죠. 네, 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었죠. 근데 많이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4% 전후의 그런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 3.96%,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5.19,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도 4.36%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일단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게 뭐 그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지난 목요일서부터 해서 미국 시장은 이제 CPI가 8월 CPI가 상당히 이제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가 섞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CPI가 공개가 되면서 예상보다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이제 사흘 동안 올랐었던 그 지수폭을 원점으로 이제 되돌리는 그런 이제 하락폭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래서 어제 모든 섹터가 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 통신 서비스, 임의소비재 섹터가 5%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 30개 종목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100개에 있는 편입 종목도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뭐 S&P 500 종목, 그러니까 500개 중에서 494개가 하락을 하는 만큼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상당한 이제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된 이제 8월 CPI 상승률 자체는 전년 대비 8.3% 상승을 했습니다. 월 대비로는 지난달보다 0.1% 상승을 보였는데요. 8.3%는 지난 6월달 9.1% 이후에 계속 3개월 연속 하락을 보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예상치가 8%가 될 것이다라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수치였고요. 특히 이제 전월 대비 상승률도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0.1%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플레이션이 조금 잦아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보였었는데 일단 뚜껑이 열린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 0.1%를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물가를 안정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근원 CPI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전월 5.9% 대비 좀 더 증가한 6.3%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근원 CPI 같은 경우 지난 3월 6.5% 이후에 계속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도 0.6%로 시장 예상치 0.3%의 2배나 되는 그런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시장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기존의 이제 수입 원자재에 대한 제품 가격 인상이다라는 부분에서 경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주춤하는 와중에 식료품이나 주거비 등이 상승세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8%, 그다음에 전년 대비 11.4%를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연단위 11.4%는 1979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만큼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7%가 올랐는데요. 주거비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상승 트렌드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세의 상승 압박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2% 물가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건 아마 내년까지도 좀 어렵지 않을까. 내후년, 그러니까 2024년 정도 돼야 연준이 생각하는 2%대 이제 기준 물가 상승,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2%대를 기록하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뭐 고물가 상황은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네, CPI 충격 속에서 최근 미국 증시의 좀 흐름과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4일 동안 이어졌던 최근 지수의 상승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근원 CPI 물가지수 또한 높게 나오면서 여전히 물가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 미국 CPI 지수로 인해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1%포인트 금리 인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준금리 인상폭을 어떻게 결정을 하든 인플레와 뭐 경기 둔화든 우려가 직면을 할 텐데 연준은 어떤 카드를 꺼내게 될까요? 네, 일단 뭐 8월 달에 지금 이제 CPI 발표하기 전에 이제 시장 예측치가 이제 0.75%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이제 발표된 8월 CPI 상승률 자체가 8.3%로 이제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연준에서 계속 지금 스탠스를 취했었던 기준금리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아마 좀 더 확대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경착륙을 뭐 연준 입장에서 보면 경제에 이제 경착륙이 있다라고 해도 물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이제 계속 발언을 했는데 현재 상황은 조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기존의 0.75% 인상에서 1%포인트 인상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이제 패드워치를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9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가 100bp를 다라는 부분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전일까지는 100bp 인상에 대해서는 뭐 전혀 0%의 이제 확률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전일 CPI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온 이후에 50bp 인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일단 사라지고요. 75bp에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100bp를 상승할 거냐라는 그런 이제 두 개의 선택지로 이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상 확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75bp가 좀 더 높습니다. 75bp 확률이 65%, 그다음에 100bp 인상 확률이 35%인데요. 지금 100bp 인상 확률이 아침보다도 지금 다시 조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기준금리의 인상폭이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달 이제 FOMC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제 9월 달 이후에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11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가 4%대 이상이 될 거다라는 확률이 71.6%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말에 기준금리가 4.25% 이상 될 확률도 86.6%를 기록할 만큼 지금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좀 빠르게 큰 폭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재와 같은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는 뭐 당연히 뭐 쓰일 수 있는데요. 과연 그 폭을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최근에 이제 그 낮은 실업률, 그다음에 안정적인 경제 지표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뭐 100bp를 해도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큰 무리는 없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이제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8월달 실업률이 3.7%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여전히 22만 건 내외로 를 머물러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관련 지표나 소비 관련 지표들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나빠지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준금리를 올려도 경제 충격은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뭐 연준 인사들이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경착륙도 뭐 용인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기 경착륙에 대한 부분은 불안한 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bp보다는 75bp 인상이 좀 더 유력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1월, 12월 FOMC 회의에도 뭐 지금의 이제 인상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월 달 FOMC 회의에서 이제 만약 4%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번 이제 9월 달에 0.75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11월 달에도 0.75, 자이언트 스텝이 연속적으로 이제 인상이 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과연 그거를 하게 될지 아니면 연준이 100bp 올리고 50bp를 올릴지는 좀 더 이번 주에 나오는 여러 지표들이 있으니까요. 그 지표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이 금리 인상폭을 비교해 봤을 때 50bp에서 75bp의 무게가 쏠렸다면 어제자의 이 지표 결과 이후에 75bp에서 100bp까지 인상폭이 좀 높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미국의 연말 기준금리 4.25%까지 높일 가능성 80%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도 경제적인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이번에 미국 CPI로 인해서 글로벌 긴축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은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국내 기준금리 상단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뭐 지금 현재 뭐 한미 금리가 같죠. 지금 2.5% 기준금리가 같은데 아마 9월 달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다시 벌어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연준이 11월, 12월에도 기준금리를 높게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미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진다라는 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국내도 아마 올릴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한미 금리 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가 1.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00bp가 벌어졌을 때가 가장 큰 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100bp 이상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에 없었던 처음 겪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누구도 쉽게 예단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예상할 경우에는 한미 금리 차가 역전 현상이 발생되고 그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8월 달에 채권 시장에서 만기 채권 중에서 한 1조 8천억 정도가 재투자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은 1.8조 정도를 외국인들이 상환을 해서 이제 해외로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금리차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외국인들의 채권 매도세가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가계부채 등과 같은 이제 국내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가계나 소상공인의 대출을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그만큼 소비도 축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는 아마 기준금리가 3% 정도에서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상되고 있는 게 10월, 11월 달에 지금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0.25%포인트씩 올리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중간에 국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된다든가 아니면 외국인의 자금의 해외 유출이 크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기준금리를 좀 더 큰 폭으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은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0.25%씩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좀 큰 폭으로 인상이 되면 국내에도 역시나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자금도 유출 가능성이 있고 또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에 또 소비가 위축될 우려, 국내 기업의 타격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네요. 연말에 기준금리는 3%대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증권가 역시 다음 주에 있을 FOMC 전까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FOMC 전까지 어떤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FOMC 전까지 변동성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큰 폭으로 하락보다는 일단 옆으로 박스권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생산자 지표, 그다음에 소비 심리 지수 등이 이제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이후에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 정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인 충격은 예상이 되지만 그 이후에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의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되는 측면이 있는데 만약 0.75%포인트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 좀 상존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9월달 FOMC 회의에선 점도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도 아마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적인 관점이 지금 뭐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해 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뭐 이 와중에서도 뭐 개별적인 종목들의 뭐 개별 이슈에 따른 움직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만약 그런 걸 쫓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건 뭐 괜찮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지금 상황에선 현금 비중을 높이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